선라이즈 FNT 사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인천 세관, 인천공항의 마약 밀수 사건과 너무나 닮은 거야 이게. 74kg짜리 2200억짜리 마약 밀수,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것도 세관을 끼우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김건희 또는 김건희 일가가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알기 쉽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선라이즈 FNT 이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 첫째는 제가 봐서는 최은순이 소유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최은순. 처음에는 관세청 소속의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만들고 운영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최순실이가 여기를 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최순실이. 그래서 최순실이 소유자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최순실이 어떻게 꿀꺽 한번 해보려고 자기가 힘 있을 때 한번 방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 최은순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추정인데 하여튼 왜 그런지 제가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이 회사가 2012년도께 돈을 어마무시하게 법니다. 1,500억 정도 불법 이익을 막 취득하는 거야. 관세를 불법으로 밀수를 해가지고 관세를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를 받아가지고 1,500억 정도 6년 동안 이게 수익을 받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수익을 받은 거예요. 만일 이게 최순실의 소유가 맞거나 공동으로 퇴직한 이 공무원들, 관세청 공무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했거나 아니면 지분을 가지고 운영했거나 아니면 최은순의 단독 소유이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 수익금이 어마무시하죠. 이 수익금들이 바탕을 해서 그 뒤에 부동산 투자라든지 여러 투자들이 됐을 것으로 보여요. 전부터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이 최은순이.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파헤쳐져야 되는 사건이고 반드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되고 불법행위 한 자들을 다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선라이즈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농산물을 수입해다가 파는 회사예요. 수입해다가 전 세계에서 수입해다가 싸게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 구역 내에서 가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가공을 해서 5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공한 것을 국내에 들여와야 됩니다. 만일에 콩을 수입했으면 반드시 메주라든지 된장이든지 뭔가 만들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다 묻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다 밀수준 거야. 불법으로 유통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선라이즈 FNT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1,500억 가까이를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라이즈 회사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경쟁업체들을 다 본인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경쟁업체를 싹 죽여야 되잖아요. 이 죽이는 방법으로 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 관세청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이 경쟁업체들을 까다롭게 통관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아주 까다롭게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 경쟁업체들이 싹 다 죽습니다.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본인은 불법행위를 해놓고 이 경쟁업체만 까다롭게 통관을 해버리니까 경쟁업체가 다 죽어요. 너무 그 사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슈퍼마린의 이성열 씨가 있었던 거예요. 슈퍼마린의 이성열 씨. 이 슈퍼마린의 이성열 씨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선라이즈 FNT의 비위 행위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을 내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도 되고 이렇게 검찰청에도 직접 민원을 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장진호라는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장진호가 누구냐면은 그 김건희의 고모부예요. 김건희 고모부. 김혜섭 목사, 고모가 김혜섭이잖아요. 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한 김혜섭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평택항에서 이런 업종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작업한 건 뭐냐면은 나한테 이 선라이즈 FNT의 모든 비리 정보, 불법행위 정보들을, 범죄 정보를 다 줘라. 그리고 내가 준 이 팩스 번호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이 팩스번호 다 보내줘라. 그러면은 내 조카 사위가 검사인데 최대한 열심히 봐줄 거다. 이런 솔깃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보낸 거예요. 이 증거가 고스란히 다 남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팩스하고 전화번호가 최은순이야. 최은순.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이 뒷배지를,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선라이즈를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이성열 씨가. 그러면 이 회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고소고발한 이성열 씨는 조사하지 않고 거꾸로 이 고소고발한 이성열 씨를 잡습니다. 잡는데 첫째는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이 동생
이성열 씨의 동생과 아버지를 구속시켜요. 이 생강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강을 보세 창고에 자유무역 구역 내에 생강을 수입해 왔는데 이것을 몰래 빼다 팔았다고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열 씨 또한 기소를 합니다. 이성열 씨 또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소한 사람을 거꾸로 다 잡아버려요. 이 선라이즈 FNT는 말짱해요. 말짱하고 거꾸로 고소한 사람만 잡아버립니다. 그 뒷배지를 해준 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겠어요, 누구. 팩스 번호를 줬잖아요. 최은순한테. 왜 줬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뒷배를 봐준 검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장진호, 김건희의 고모부는 왜 최은순을 통해서 이 윤석열한테 조카 사위 검사한테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자, 두 번째. 이 선라이즈가 이 회사가 여기거든요, 선라이즈가. 근데 이 회사에 이 뒤쪽 반절 이상을 보니까 뭔가 쌓여 있어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이 자동차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이 자동차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동차잖아요, 보니까. 자, 이 BMW 차가 잔뜩 서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선라이즈, 이 창고 주변에 반 이상을 보니까 BMW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김건희와 최은순의 20년 지기 친구, 권오수 회장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야.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선라이즈의 실소유주가 최은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뒷배지를 이유 없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윤석열 검사가 뒷배지를 이유 없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건 이제 관세청의 감사관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거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선라이즈 FNT가 보니까 이제 불법 행위를 통해서 관세를 포탈합니다. 가공하지 않고 607%의 이 관세를 떼어먹는 거야. 6배나. 폭리를 취하는 거죠. 487% 콩나물 콩나물을 재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콩나물 통째로 유통을 시켜버린 겁니다. 생강 377, 마늘, 콩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또 밀수합니다. 자, 생산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가공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밀수를 해버린 거지. 창고에서 바로 국내 들여다가 폭리를 취해서 판 겁니다. 판 거. 그래서 1톤당, 고춧가루 1톤당 1,000만 원씩의 이익을 받고 6년 동안 이런 것들, 녹두, 콩나물, 콩, 생강, 마늘, 콩 등 밀수를 해와서 6년간 1,460억의 불법 이익을 취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건에서 이 슈퍼마린의 이성열 씨가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 가족들이 구속을 당한 거예요.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고. 신기하죠. 이 사건을 조사했던 김현철 경사라고 있어요. 평택경찰서에 아주 열심히 수사했죠. 관련 세관도 평택 세관도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에 위에서 압력을 받았던지 파출소로 그 좌천성 전보 인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또 감찰했던 평택 세관의 감사관도 또 압력을 받았던지 또 휴직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이 마약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 백희동 경정도 파출소장으로 또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너무나 닮은 꼴이 많아요. 이 마약 사건과. 그래서 뭔가 뒷배지를 해준 검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밀수 사건을 눈 감아줘서 천문학적인 1,000억 원대 이득을 취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등 밝혀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니까 이 사건은. 장진호 두 사람이죠. 그리고 최은순. 네, 이제 이 선라이즈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요 등장 인물인데요.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혜섭,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고모죠.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김혜섭 씨의 남편,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고모부인 장진호 씨입니다. 그런데 이 선라이즈 이제 세관들이 이제 밀수한 사실을 이제 바로 이 옆에서 이 보세 창고업을 운영하던
슈퍼 그 마린의 그 이성열 대표,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같은 이제 사실을 적발하고 계속 관련 기관에 이제 진정을 해오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이 장진호 씨가 자기가 이제 접근을 해서 우리 조카 사위가 검사인데 그 우리한테 그 비리 제보를 좀 넘겨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카 사위한테 그 비리 정보가 이제 전달되는 창구로 최모 회장의 이름을 적어줬는데 그 최모 회장이 알고 보니까 최은순 씨였어요. 그래서 이 장진호 씨가 적어줬던 이 최 회장의 전화번호하고 지금 현재 최은순 씨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라이즈의 그 소유자는 최은순 씨고 이 최은순 씨의 대리인 역할로 이 김건희 씨의 고모부가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슈퍼마린의 이제 이성열 대표, 이 당시 그 보세 창고업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분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이분의 보세 창고가 이제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하면은 그 통관 대기 하는 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창고예요. 네. 그래서 이 세관원들이 이제 외국산 농산물들을 수입을 해서 이걸 밀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통관 대기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이 이성열 씨를 결국은 이 부도를 내서 말하자면 이게 경쟁자를 이제 없애야 할 이제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진호 씨가 바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성열 씨가 처음 이 선라이즈 비리를 신고를 했던 게 뭐 2015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이 장진호 씨가 접근을 해서 우리 조카 사이한테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계속 비리 제보를 이제 받는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5년 3월 27일 날 국민신문고에 이제 선라이즈 비리를 신고합니다.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은 선라이즈가 결국은 이 평택 자유무역지대에서 본인이 이 밀수업을 이제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이성열 씨를 비롯해 가지고 그 경쟁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쟁업체들을 전부 다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세관원들을 끼고 뭐 통관 검사를 되게 까다롭게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결국 다들 이제 부도를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 2015년 이제 3월 27일 날 이성열 대표가 이런 그 동종업체, 이제 부도난 업체 사장님들을 대신해서 국민신문고에 이 선라이즈의 비리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선라이즈 비리를 신고한 4일 후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수사기관들이 거꾸로 이 이성열 대표의 동생 또 아버님을 이제 차례로 구속을 시키면서 이제 보복 수사를 이제 자행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선라이즈에 결국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다, 최은순 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이성열 대표가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최초의 선라이즈가 만들어지고 나서 막 공익 제보를 하니까 그 김건희 씨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접근을 해서 우리 조카 사이가 있는데 좀 이쪽으로 이제 연락처를 하나 적어주면서 그 제보를 이쪽으로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열 대표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이 수사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선라이즈 세관식물 다 보내라. 이게 저기 이성열 대표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밑에 직원이 여기로 보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성열 대표가 팩스 번호를 주면서 026745에 뭡니다. 라고 하니까 직원이 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팩스 보냈냐? 라고 물어보면서 선라이즈 자료를 이제 팩스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안 보냈어? 이러면서 상대방 자료를 보낼 이제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는데 최은순 회장님 휴대전화는 010-3724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맞습니다. 제가 이성열 대표한테 그 김건희 씨의 고모부가 그 적어줬던
이 최 회장이 결국은 최은순 씨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휴대전화번호는 지금 최은순 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맞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죠. 예,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열 씨가 2012년서부터 그렇게 온갖 경찰, 검찰, 관세청 가리지 않고 신고를 했지만 이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이 장진호 씨의 조카 사위, 예, 윤석열의 힘이었었고 문재인 정부 바뀌고 나서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더 강력해진, 조카 사위가 더 강력해졌어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됐고 그리고 관세청장까지 또 이 검사 출신으로 그 임명을 했으니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었던 거죠.